3살 딸이 아빠 관을 가리키며 울부짖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3살짜리 작은 소녀가 갑자기 아빠의 장례식에서 울부짖으며 관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가지마, 아빠 아직 거기 있어. 어린 딸의 필사적인 외침에 장례식장 전체는 숨을 멈췄습니다. 슬픔과 충격 속에 빠진 엄마는 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이는 무엇인가를 본 듯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매일 밤 정체불명의 악몽에 시달리며 이상한 말을 중얼거립니다. 이 작은 소녀가 본 진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날 관 속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놀라운 진실을 직접 확인하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침관이 밝은 나무로 된 사원 중앙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을 때 겨우 3살 배기 혜운이는 승려들이 기도를 멈출 정도로 날카로운 비명으로 장례식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부산의 가을은 이미 깊어가고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절 주변의 은행나무 잎을 흔들며 낙엽들이 조문객들의 발 아래 소리 없이 떨어졌다. 대웅전 안에는 향냄새가 가득했고 승려들의 연불소리만이 고요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윤재석 소방관의 장례식이었다. 그는 지난주 대형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한 명의 아이를 구하고 무너지는 건물 속으로 사라졌다. 부산 영도구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영웅이었다. 그의 장례식에는 동료 소방관들이 정복을 차려입고 참석했고 그가 구해낸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이 모여 있었다. 검은 한복을 입은 지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28살의 나이에 갑자기 과부가 된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 사흘 동안 그녀는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는 그저 공허함만 남아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3살 배기 혜운이가 안겨 있었다. 혜운이는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조용했다. 마치 어른처럼 장례식의 무게를 이해하는 듯했다. 스님의 연불소리가 점점 커지고 2명의 소방관이 재석의 영정사진을 들고 나왔다. 그 사진 속의 재석은 씩 웃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자신감 넘치고 따뜻한 미소였다. 지원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더 이상 그 미소를 볼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그때였다. 침관이 제단 앞으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아빠! 혜운이의 날카로운 비명이 대웅전 안을 가득 채웠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혜운이는 지원의 품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작은 손가락으로 침관을 가리켰다. 아빠 가지마, 아빠 아직 거기 있어. 지원은 당황해서 혜운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혜운이의 눈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가득했다. 마치 그녀만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했다. 혜운아 진정해. 아빠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혜운이는 더 크게 울부짖었다. 아니야, 아빠가 거기 있어. 아빠가 나보고 있어. 조문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아이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라고 속삭였다. 또 다른 이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재석의 어머니가 다가와 혜운이를 안아주려 했지만 혜운이는 더 세게 몸부림쳤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다. 아빠가 말하고 있어. 아빠가 이야기 있대. 조금 전까지 조용하던 장례식장은 이제 혜운이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속삭임으로 소란스러워졌다. 스님은 잠시 연불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지원의 언니인 민지가 다가와 혜운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언니, 내가 혜운이 좀 데리고 나갈게. 진정시킬게. 하지만 혜운이는 절대 침관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저 아이 뭔가 이상해.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아이들은 가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본다잖아.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지원은 혼란스러웠다. 혜운이는 평소에 조용하고 이해심 많은 아이였다. 이렇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민지가 혜운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혜운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아빠가 말했어. 비밀이 있대. 아빠가 진짜 아빠 아니래. 그 말에 장례식장은 일순간 얼어붙었다.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석의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무슨 소리지? 저 아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진짜 아빠가 아니라고.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혜운이를 민지에게서 다시 받아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혜운이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 아이의 혼란스러운 상상일 뿐일까? 아니면 그때 갑자기 절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가을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이 슬픈 장면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다. 지원은 혜운이를 꽉 안으며 그녀의 작은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혜운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혜운이의 말은 단순한 아이의 혼란이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지원은 문득 재석이 마지막으로 출동하기 전날 밤, 그가 했던 이상한 말이 떠올랐다. 지원아, 만약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 내 서랍 깊숙한 곳에 있는 상자를 꼭 확인해. 그리고 혜운이를 꼭 지켜줘. 누가 뭐라고 해도. 그때는 소방관의 일상적인 걱정으로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의 목소리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비밀?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 혜운이는 점점 지쳐가며 지원의 품에서 조용해졌다. 그녀의 작은 눈이 감기기 시작했지만 마지막까지 침관을 향해 있었다. 장례식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혜운이의 외침이 메아리쳤다. 아빠가 진짜 아빠 아니래. 이 말은 앞으로 지원과 혜운이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비밀의 시작이었다. 장례식 이후 일주일, 부산의 밤은 더욱 차갑게 변해갔다. 지원은 잠에서 깨어 시계를 바라보았다. 새벽 3시 12분. 또 다시 혜운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아빠. 지원은 서둘러 혜운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작은 침대 위에서 혜운이는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잠에 취한 듯 중얼거리고 있었다. 땀에 젖은 검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혜운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지원이 딸을 부드럽게 안아 올렸다. 혜운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입에서는 불안한 말들이 흘러나왔다. 아빠가 가면 안 된대. 아빠가 나 데리러 온대. 비밀 상자 약속.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장례식 이후로 혜운이의 악몽은 매일 밤 찾아왔다. 때로는 잠에서 깨어 아빠가 여기 있었어 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소아정신과 의사는 이것이 어린아이가 상실감을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원의 마음속에는 다른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다. 혜운이를 다시 잠재우고 거실로 나온 지원은 찬물 한 잔을 마셨다. 아파트 창문 너머로 부산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장례식 날 혜운이가 외쳤던 말을 떠올렸다. 아빠가 진짜 아빠 아니래. 그리고 재석이 마지막으로 출동하기 전날 밤 했던 이상한 말. 내 서랍 깊숙한 곳에 있는 상자를 꼭 확인해. 지원은 아직 그 상자를 찾아보지 않았다. 마치 그것을 열면 지금까지의 모든 현실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 하지만 혜운이의 악몽이 계속되는 것을 보며 그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침실로 돌아와 재석의 옷장을 열었다. 여전히 그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소방관 제복, 평상복 그리고 결혼식 때 입었던 검은 정장까지. 지원은 잠시 정장 소매를 쓰다듬었다. 5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다. 제주도의 바닷가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었다. 영원히. 그게 이렇게 짧을 줄 누가 알았겠어. 지원은 쓴 웃음을 지었다. 옷장 아래쪽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셔츠, 양말, 속옷 모두 평범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가 보였다. 열쇠로 잠겨 있었다.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재석이 말했던 그 상자일까?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재석은 항상 특별한 것들을 하나의 장소에 보관했다. 그의 서재 책상 위, 작은 부처상 아래에 있는 비밀 공간. 지원은 서둘러 서재로 향했다. 딱 맞았다. 부처상 아래에는 작은 열쇠가 있었다. 손이 떨리며 지원은 상자로 돌아가 열쇠를 꽂았다. 천천히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봉투 하나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접힌 서류들이 있었다.
지원은 먼저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위에는 재석의 단정한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지원에게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만 열어주세요. 손가락이 더욱 떨렸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 혜운이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빠 상자, 혜운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은 놀라서 편지를 내려놓았다. 혜운아, 왜 일어났어? 다시 자러 가자. 하지만 혜운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말했어. 그 상자에 비밀이 있대. 지원의 등줄기로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혜운이가 어떻게 이 상자에 대해 알고 있을까? 재석이 그녀에게 말했던 걸까? 아빠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운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마치 당연한 것을 묻는 엄마가 이상하다는 듯이. 아빠가 매일 밤 꿈에 와서 말해. 진짜 아빠 아니래. 그래서 미안하대. 지원은 숨을 들이켰다. 혜운이의 말은 아이다운 상상일까? 아니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혜운이를 안아 올렸다. 다시 자자, 우리 공주. 내일 엄마가 이야기해줄게. 혜운이를 재운 후 지원은 다시 상자 앞에 앉았다. 편지를 집어들었다. 재석의 글씨체로 빽빽하게 채워진 종이였다. 사랑하는 지원에게,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혜운이에 관한. 지원은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덜덜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전 영도구의 한 폐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그곳에서 우리는 겨우 몇 달 된 아기를 발견했지. 아무도 그 아이를 찾지 않았고 부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 모든 서류와 기록이 불타버린 사고였어. 그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렸어. 그 아이를 우리 딸로 데려오기로. 지원은 숨을 멈췄다. 혜운이가 그들의 친딸이 아니라고? 재석이 그녀에게 알리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니? 편지는 계속되었다. 네가 얼마나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지 알아. 의사들이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을 때 너의 슬픈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 법적 절차 없이 혜운이를 우리 딸로 등록했어. 동료들의 도움으로 출생증명서를 만들었지. 이것이 범죄라는 걸 알아.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지원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혜운이가 그들의 친딸이 아니라니. 3년 동안 그녀가 키운 아이, 그녀의 전부인 아이가. 그래서 혜운이가 그렇게 말했던 거야. 지원은 중얼거렸다. 아빠가 진짜 아빠 아니래.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혜운이의 악몽, 장례식에서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그 말들. 마치 재석의 영혼이 혜운이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지원은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다.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었다. 지원아, 내가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혜운이는 우리의 딸이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랑으로 자란 아이야.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혜운이를 지켜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아이를 지켜줘. 그리고 언젠가 혜운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진실을 말해줘.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영원히 너를 사랑하며 재석. 지원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분노, 배신감, 혼란,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어두운 방에서 창밖으로 새벽빛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지원에게는 모든 것이 바뀐 새로운 현실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잠들지 못한 채로 부엌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부산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재석의 편지와 상자 속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서류들 중에는 혜운이의 가짜 출생 증명서와 원래 폐가에서 발견되었을 때의 간단한 보고서가 있었다. 또한 몇 장의 사진도 있었다. 갓난아기였던 혜운이의 모습, 재석이 그녀를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불에 타 무너진 한 건물의 사진. 지원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3년 동안 그녀는 혜운이가 자신의 그리고 재석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라고 믿었다.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재석이 갑자기 출장을 다녀온 후 아기를 안고 돌아왔던 날, 그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했고 지원은 그저 기뻐서 눈물을 흘렸을 뿐이었다. 어쩌면 그녀도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의사들이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행복, 그녀는 질문하지 않기로 한 걸지도 모른다. 엄마, 혜운이의 작은 목소리에 지원은 급히 서류들을 모아 상자에 넣었다. 혜운아, 좋은 아침. 배고프지? 아침 먹자. 혜운이는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까만 머리카락은 잠에서 깬 채로 헝클어져 있었고 작은 손으로 눈을 비비고 있었다. 평범한 3살 아이의 모습이었다. 지원은 혜운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왔다. 이 아이는 여전히 그녀의 전부였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할까? 3년 동안 그녀가 쏟은 사랑, 밤새 안아준 시간들, 첫 걸음마를 함께한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다. 엄마 울어? 혜운이가 물었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그냥 아빠가 생각나서 그래. 혜운이는 지원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울지마, 엄마. 아빠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 그 순간 지원은 결심했다. 혜운이는 그녀의 딸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 식사 후 지원은 혜운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상자를 다시 꺼내 내용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서류들 중에는 혜운이가 발견된 폐가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영도구의 한 오래된 동네. 그곳에는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지원은 망설였다. 더 알아보는 것이 옳을까? 어쩌면 그저 과거는 묻어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혜운이의 악몽이 계속된다면, 그녀가 자라면서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된다면, 결심을 굳힌 지원은 주소를 스마트폰에 입력하고 택시를 불렀다. 30분 후 지원은 영도구의 오래된 주택가에 도착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주소를 찾았다. 마침내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 자리에는 여전히 불에 탄 건물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철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 듯했다. 주변에는 위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임시 펜스가 둘러쳐져 있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옆집으로 보이는 곳에 노인 한 명이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저기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이 건물에 대해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지원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왜 물으시나요?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저 3년 전 이곳에서 있었던 화재에 관심이 있어서요.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참 불행한 일이었지. 그 집에 살던 젊은 부부 둘 다 그 불에 타 죽었어.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그 부부에 대해 더 아시는 것이 있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잘 몰라.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부부였어. 외국에서 왔다고 들었지. 남편은 한국인 같았는데 부인은 외국인이었던 것 같아. 아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아기? 아니, 그런 얘기는. 그는 말을 멈추고 지원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당신 누구시죠? 지원은 당황했다. 저는 그냥 관심이 있어서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상한 질문을 하시네요. 가보세요.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해 보였다. 지원은 실망한 채로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때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잠깐만요. 지원이 돌아보자 노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화재 이상했어. 밤중에 갑자기 시작됐고 불이 너무 빨리 번졌지. 소문에는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도 있었어. 지원은 숨을 들이켰다. 무슨 뜻이세요? 노인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소방서에서 조사할 때 누군가 일부러 불을 냈다는 의심이 있었다고. 들었어.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나 봐. 결국 사고로 처리됐지. 방화 지원의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재석은 그 화재 현장에 있었다. 그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노인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 집에 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 부부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소문은 없었어. 지원은 혼란스러웠다. 혜운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진짜로 그 부부의 아이였을까? 아니면... 실례지만 지원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부부의 이름을 혹시 아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남편 이름은 김태우였던 것 같아. 부인 이름은 외국 이름이라 기억이 안 나.
지원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다. 김태우. 혜운이의 진짜 아버지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상자 속 비밀은 더 깊은 의문들을 낳고 있었다. 방화 의혹, 정체불명의 부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혜운이.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전화벨이 울렸다. 재석의 어머니였다. 지원아, 내일 좀 들를게. 혜운이도 보고 싶고 이야기할 것도 있어. 전화를 끊고 지원은 창가에 서서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다. 상자 속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것을 감추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운명일까? 그녀의 시선이 재석의 사진으로 향했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알려줘요.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하지만 창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 커튼을 흔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말에 대답하는 것처럼. 다음 날 오후 재석의 어머니 박순자가 방문했다. 67세의 그녀는 여전히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손녀 혜운이를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현관문 앞에서 그녀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혜운이 어디 있니? 순자가 들어서며 물었다. 방에서 놀고 있어요. 혜운아, 할머니 오셨어? 지원이 불렀다. 혜운이가 작은 발걸음으로 달려와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혜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예쁜 혜운이,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어. 혜운이는 기쁨에 찬 눈으로 선물 상자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작은 인형이 들어있었다. 혜운아, 저기 방에서 잠시 놀고 있을래? 할머니랑 엄마가 이야기 좀 할게. 지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혜운이가 새 인형을 안고 방으로 돌아간 후 두 여성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지원은 차를 따르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어젯밤부터 그녀는 재석의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지원아, 순자가 말문을 열었다. 내가 오늘 온 이유는 재석이가 남긴 것 때문이야. 지원은 차를 내려놓으며 긴장했다. 무슨 뜻이세요? 순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재석이가 몇 년 전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그 아이가 항상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것 같아. 지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또 다른 비밀?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지원이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지. 하지만 장례식, 날 혜운이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 아빠가 진짜 아빠 아니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침묵이 흘렀다. 지원은 결심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재석의 상자를 가져왔다. 어머님,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지원은 상자 속 비밀과 재석의 편지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다. 혜운이가 실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아이라는 사실, 재석이 법적 절차 없이 그녀를 입양했다는 사실. 순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이럴 수가, 재석이가 그런 일을.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혜운이는 여전히 우리의 딸이에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지원아, 사실 나도 내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지원은 숨을 들이켰다. 무슨, 재석이, 그 아이는 친자식을 가질 수 없었어. 지원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순자가 계속했다. 어렸을 때 병을 앓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어. 재석이는 너에게 말하지 않았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너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재석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인가?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지원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래서 혜운이를 데려온 거군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에는 그래. 재석이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너의 슬픔을 견딜 수 없었던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부산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치 3년 전 그 화재의 불길처럼. 그런데 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네가 영도구에 가봤다고 했지? 그 화재, 사실은 재석이가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어. 지원이 놀라서 순자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재석이가 내게 말했어. 그 화재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대.
경찰도 수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흐지부지 되어버렸어. 하지만 재석이는 계속 몰래 조사하고 있었어. 마지막까지. 지원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재석이 그 화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것이 혜운이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어머님이 가져오신 봉투 열어봐도 될까요? 지원이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메모 그리고 USB가 들어있었다. 사진들은 화재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것들이었다. 메모에는 재석의 필체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몇몇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죠? 지원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재석이는 그저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너에게 전해달라고만 했어. 지원은 USB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을까? 내일 경찰서에 가볼 생각이에요. 지원이 결심한 듯 말했다. 이 화재와 혜운이의 출처에 대해 알아봐야겠어요. 그때 혜운이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두 여성은 서둘러 방으로 달려갔다. 혜운이는 침대 위에서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새 인형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혜운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지원이 혜운이를 안아 올렸다. 혜운이는 흐느끼며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있었어. 지원과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어두워진 하늘과 멀리 빛나는 부산의 불빛들 뿐이었다. 뭐가 보였어, 혜운아? 지원이 부드럽게 물었다. 혜운이는 지원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까만 사람, 창문에 서 있었어. 무서웠어. 지원과 순자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둘 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마 혜운이의 상상일 거야. 하지만 일단 경찰에 연락해볼게. 지원은 혜운이를 꼭 아는 채 창밖을 응시했다. 혜운이의 말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재석이 남긴 상자와 USB 속 비밀이 무엇이든 그것은 단순한 입양의 비밀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것 같았다. 순자가 경찰에 전화를 거는 동안 지원은 혜운이를 안고 창문에서 멀어졌다. 거실로 돌아와 혜운이를 소파에 앉히고 그녀는 재석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재석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네가 남긴 비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녀는 혜운이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3년 전 화재 속에서 구조된 이 아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누군가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까? 진실은 불길처럼 서서히 그들의 삶을 태우고 있었다. 그리고 지원은 그 불길 속에서 혜운이를 지켜내야 했다. 경찰이 온 그날 밤 순찰차 2대가 아파트 앞에 주차되면서 이웃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경찰관들은 아파트를 둘러보았지만 침입자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하지만 그 짧은 방문은 이미 충분한 피해를 남겼다. 들었어? 윤재석의 집에 경찰이 왔대. 무슨 일이라고? 모르지. 하지만 요즘 그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던데. 이틀 뒤 지원은 아침 일찍 혜운이를 데리고 동네 슈퍼마켓에 갔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과일을 고르고 있을 때 뒤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봐, 윤재석 부인이야. 아, 그 사람 장례식 때 딸이 이상한 말 했다면서. 응, 친딸이 아니라는 소문도 있대. 지원은 굳어버렸다. 어떻게 이런 소문이... 그녀는 진열대를 꽉 잡았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퍼뜨린 걸까? 엄마, 괜찮아? 혜운이가 물었다. 지원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우리 공주. 계산대로 향하던 중 한 중년 여성이 그녀 앞을 막아섰다. 지원이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 김영숙이었다. 지원씨, 한마디만 할게.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거짓말로 살아가는 건 좋지 않아. 특히 아이한테는. 지원은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들 알고 있어. 혜운이가 당신 친딸이 아니라는 거. 영숙의 눈에는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그동안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재석 씨 장례식에서도 위선을 떨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슈퍼마켓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원에게 쏠렸다. 그녀는 혜은이의 손을 꽉 잡았다. 영숙 씨,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에요. 제발. 가족? 영숙이 비웃었다. 불법으로 데려온 아이와 사기꾼 남편이 무슨 가족이야. 당신도 공범이잖아.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이 비밀을 누설한 걸까?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하세요. 소방서 제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다가왔다. 재석의 동료 김민호였다. 윤재석은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영숙은 코웃음을 쳤다. 영웅 아이를 불법으로 데려온 사람이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야?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윤재석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든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지원은 혜은이를 안고 슈퍼마켓을 빠져나왔다. 뒤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원은 눈물을 참으며 혜은이에게 애써 미소 지었다. 괜찮아, 혜은아.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누가 이 비밀을 퍼뜨린 걸까? 재석의 어머니. 아니, 그럴 리 없다. 어제 경찰? 하지만 그들은 혜은이의 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원은 재석의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들이 있었다. 사진, 문서, 그리고 음성 녹음 파일도 여러 개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문서를 열었다. 영도구 화재 조사 비공식기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지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재석은 그 화재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방화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부산의 유력 정치인 가문 최 씨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다음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다. 화재로 사망한 김태우와 그의 외국인 아내 소피아는 최 씨 가문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던 내부 고발자였다. 그들은 최 씨 가문이 운영하는 기업의 환경 오염 증거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혜은이에 관한 메모가 있었다. 아이는 안전해야 한다. 그들이 아이의 존재를 알면 위험할 것이다. 소피아의 혈액 샘플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은 최 씨 공장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이 증거다. 지원은 숨을 들이켰다. 혜은이는 단순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증거였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최 씨 가문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였던 것이다. 전화벨이 울렸다. 민호였다. 지원 씨, 잘 계세요. 슈퍼에서 있었던 일.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도와주셔서. 사실 할 말이 있어서요. 민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재석 형이 마지막 출동 전날 저에게 USB를 하나 맡겼어요. 혹시 받으셨나요? 지원은 눈앞의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네, 어제 받았어요. 그럼 아시겠네요. 재석 형이 조사하고 있던 일을. 최 씨 가문요? 그리고 혜은이가... 네.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석 형은 그 사건을 파헤치다가 위험해졌어요. 제가 그만두라고 말렸는데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재석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닌가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민호가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화재 현장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형이 들어간 건물이 갑자기 무너진 것도.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혜은이는 소파에서 인형을 안고 잠들어 있었다. 이 작은 아이가 그렇게 큰 비밀과 위험을 품고 있다니 어떻게 소문이 퍼진 걸까요? 혜은이에 관한 지원이 물었다. 아마도 민호가 망설였다. 최 씨 가문이 뭔가 알아챈 것 같아요. 최근에 그쪽에서 재석 형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창밖에서 차 한 대가 지원의 아파트 앞에 주차하는 것이 보였다. 낯선 차였다. 민호 씨,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지원이 서둘러 말했다. 전화를 끊고 창가로 다가갔다. 차에서 노부부가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파트 입구를 바라보다가 지원의 창문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지원은 그들이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혜은이의 진짜 할아버지와 할머니, 김태우와 소피아의 부모. 그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누가 그들에게 혜은이의 존재를 알렸을까? 지원은 혜은이를 바라보았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모든 비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순수한 아이일 뿐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지원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혜운이를 위해 그리고 재석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문을 열자 노부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이 윤지원 씨인가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어오세요. 그녀의 운명과 혜운이의 미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우리 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김태우의 아버지 김준호가 지원의 거실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70대 초반의 그는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과 슬픔이 담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푸른 눈의 외국인, 여성 소피아의 어머니 엘레나가 앉아 있었다. 영국 출신인 그녀는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한국어를 서툴게 구사했다. 지원은 차를 따르며 시간을 벌었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혜운이는 지금 자고 있어요. 어떻게 저희를 찾으셨나요? 3년이 걸렸습니다. 김준호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우리도 태우와 소피아와 함께 아이도 화재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장례식도 치렀죠. 엘레나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몇 달 전 기자가 찾아왔어요. 우리 손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기자요? 네, 최 씨 가문 비리를 조사하는 기자였어요. 그는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아기를 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방관이 윤재석이라는 사실도요. 지원은 얼어붙었다. 그 기자가 누구든 그는 재석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엘레나가 계속했다. 하지만 기자가 보여준 증거들, 소방서 기록 목격자 증언, 그리고 재석 씨의 죽음 이후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김준호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DNA 검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혜운이가 정말 우리 손녀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이 노부부가 불쌍했다. 아들과 며느리를 잃고 손녀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혜운이는 지원의 딸이었다. 3년 동안 그녀가 키운 아이였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아요. 김준호가 지원의 표정을 읽고 말했다. 우리는 혜운이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혜운이도 우리도. 엘레나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혜운이는 소피아를 닮았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 눈이 똑같아요. 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혜운이를 키우는데 관여하고 싶으세요?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제 너무 늙었어요. 김준호가 말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혜운이의 삶에 함께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 그리고 엘레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운이에게는 알 권리가 있어요. 그녀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지원의 목에 무언가가 걸린 듯했다. 끝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하지만 혜운이는 아직 너무 어려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천천히 진행하면 돼요. 김준호가 제안했다. 우선은 그냥 친구처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그때 혜운이의 방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새 어른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혜운이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낯선 노부부를 보고 멈춰섰다. 혜운아 이리 와. 지원이 부드럽게 불렀다. 이분들은 새로운 친구야. 혜운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엘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혜운이의 동그란 눈, 작은 코, 소피아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안녕 혜운아. 엘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운이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엘레나 앞에 서자 엘레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혜운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혜운이는 놀랍게도 그 접촉을 거부하지 않았다. 예쁜 아이구나. 김준호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갑자기 혜운이가 김준호의 손목에 있는 손목시계를 가리켰다. 그것은 작은 곰돌이가 그려진 특이한 디자인의 시계였다. 아빠도 이거 있었어. 혜운이가 순진하게 말했다. 새 어른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김준호의 눈이 커졌다. 이건 내가 태우에게 준 시계야.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었지. 지원은 혼란스러웠다. 혜운이 아빠가 그런 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재석이 그런 시기에는 혜운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꿈에서 봤어. 다른 아빠가 차고 있었어. 침묵이 내려앉았다. 혜운이가 김태우의 모습을 꿈에서 보았다는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엘레나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김태우와 소피아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김태우의 손목에는 분명히 같은 시계가 차여 있었다. 혜운아, 이 사진 속 사람들을 알아?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운이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꿈에서 봤어. 김준호와 엘레나는 숨을 들이켰다. 지원도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혜운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친부모를 알아볼 수 있을까? 혜운아,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꿈을 꿨어? 혜운이는 순진한 눈으로 대답했다. 아빠랑 다른 엄마가 불 속에 있었어. 그들이 달려라고 말했어. 그리고 다른 아빠가 소중한 우리 혜운아, 너는 특별해라고 말했어. 엘레나가 흐느꼈다. 그것은 소피아가 혜운이에게 자주 했던 말이었다. 네오는 특별해. 김준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지원은 혼란스러웠지만 혜운이를 안았다. 혜운아, 괜찮아. 이분들은 너를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야. 혜운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울어요? 행복해서 그래, 혜운아. 지원이 대답했다.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서 울기도 해. 혜운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엘레나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세요. 그 순간 지원은 결심했다. 혜운이가 누구의 아이든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사랑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 이 방에는 혜운이를 사랑하는 세 어른이 있었다. 우리 함께 혜운이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먼저 최 씨 가문에 대해 더 알아야 해요. 그들이 태우 씨와 소피아 씨를 해친 것이 사실이라면 혜운이도 위험할 수 있어요. 김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태우가 남긴 자료들, 소피아의 연구 노트, 그리고 최 씨 가문의 공장에서 유출된 독성 물질 샘플까지. 지원의 눈이 커졌다. 그게 재석이 말한 네.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환경운동가였어요. 그들은 최 씨 가문의 공장이 부산 앞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죠. 그리고 그 때문에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김준호의 눈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엘레나가 이어받았다. 우리는 정의를 원해요. 태우와 소피아를 위해. 그리고 혜운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다. 부산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두렵지만 동시에 희망차기도 한 미래. 함께 하겠습니다.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혜운이를 위해, 그리고 재석이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위해. 혜운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행복하게 엘레나의 무릎에 앉아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 속에는 어떤 비밀도, 어떤 위험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사랑받는 아이의 행복만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부산의 가을이 더 깊어가는 동안 지원의 아파트는 마치 전쟁 회의실처럼 변해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최 씨 가문의 공장 사진과 환경 오염 데이터가 붙어 있었다. 재석이 남긴 USB의 내용과 김준호 부부가 가져온 자료들이 합쳐져 이제 그들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지원과 민호, 김준호 부부는 매일 저녁 모여 전략을 논의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최 씨 가문의 범죄를 밝히고 김태우와 소피아의 죽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혜운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날 저녁 민호가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왔다. 내부 고발자를 찾았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 씨 공장에서 일하던 엔지니어예요. 그는 소피아가 수집한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경찰에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엘레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최 씨 가문은 영향력이 커요. 경찰도 그들 손아귀에 있는 건 아닌가요? 모두가 아닙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형사가 있어요. 그는 재석 형의 사고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계획은 세워졌다. 내일 아침
그들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이 혜운이를 깨우러 방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다. 혜운이는 침대 위에 앉아 작은 손에 재석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혜운아, 뭐 하고 있어? 지원이 부드럽게 물었다. 혜운이는 무거운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3살 배기 아이라고는 믿기 힘든 진지함이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엄마, 아빠가 할 말이 있대. 지원은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혜운이의 이런 순간들은 항상 그녀를 당황스럽게 했다. 아빠가 꿈에 나왔니?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오늘 조심하래. 나쁜 사람들이 온대. 지원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다. 혜운이의 예지몽 같은 말들은 이제까지 항상 어떤 형태로든 현실이 되었다. 어떤 나쁜 사람들이래? 까만 차 타고 오는 사람들. 혜운이가 대답했다. 아빠가 그래. 우리 오늘 집에 있지 말래. 지원은 즉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획을 변경해야 했다. 그들은 경찰서로 직접 가는 대신 민호가 신뢰하는 형사를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서둘러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으며 지원은 혜운이에게 물었다. 혜운아,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볼까?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아버지 할머니네 가고 싶어. 지원은 김준호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즉시 동의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여기가 안전할 거예요. 짐을 챙기는 동안 지원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직 수상한 차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혜운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간이 많지 않았다. 혜운아, 이리 와. 지원이 혜운이의 작은 배낭에 옷과 장난감을 넣어주었다. 우리 소풍 가는 거야, 알았지? 혜운이는 여전히 재석의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아빠도 데려가도 돼. 지원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아빠도 우리와 함께 갈 거야. 그들이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려던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혜운이를 안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위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큰 소리가 이어졌다. 문을 강제로 여는 소리였다. 지원은 혜운이를 더 꽉 안고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그녀는 숨을 돌렸다. 민호가 보낸 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요, 차 안에서 민호가 외쳤다. 지원이 혜운이를 안고 차에 올라탔다. 차는 즉시 출발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원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민호의 표정은 어두웠다. 최 씨 가문에서 사람들을 보냈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들이 재석 형의 자료를 찾고 있대요. 지원은 뒤를 돌아보았다. 다행히 추격하는 차는 보이지 않았다. 1시간 후 그들은 김준호 부부의 집에 도착했다. 부산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엘레나가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혜운아, 배고프지? 엘레나가 다정하게 물었다.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이곳을 제2의 집처럼 편안하게 여기고 있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자주 방문했고 혜운이는 김준호와 엘레나와 빠르게 친해졌다. 어른들이 거실에서 다음 계획을 논의하는 동안 혜운이는 김준호와 퍼즐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형사를 여기로 부르는 건 어떨까요? 민호가 제안했다. 여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러면 이곳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김준호 씨와 엘레나 씨도 위험에 처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위험 속에 살아왔어요. 김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3년 동안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어요. 논의 끝에 그들은 형사를 이곳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민호가 전화를 걸었고 형사는 1시간 안에 도착하기로 했다. 그때 혜운이가 갑자기 놀이를 멈추고 창가로 달려갔다. 혜운아, 왜 그래? 지원이 물었다. 혜운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쁜 사람들이 와. 모두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검은 차 2대가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곳을 찾은 거지? 민호가 충격에 빠져 물었다. 김준호가 빠르게 행동했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제 차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저지할 테니 지원 씨와 혜운이는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원은 혜운이를 안아들었다. 김준호 씨, 함께 가요. 당신들도 위험해요. 김준호와 엘레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우리는 이미 태우와 소피아를 잃었어요. 엘레나가 말했다. 하지만 혜운이는 그녀는 우리의 미래예요. 가세요. 우리가 시간을 벌 테니.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약속해주세요. 곧 따라온다고.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민호가 지원과 혜운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갔다. 김준호의 채 오르기 전 혜운이가 갑자기 멈춰섰다. 엄마, 할아버지랑 할머니, 지원은 무릎을 꿇고 혜운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혜운아,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곧 따라올 거야. 지금은 우리가 먼저 가야 해. 혜운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재석의 사진을 더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엄마,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데려가야 해. 지원은 혜운이의 직감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예감은 항상 정확했다. 하지만 지금은 김준호와 엘레나는 이미 그들의 선택을 했다. 혜운아,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갈까? 아니면 우리끼리 갈까? 혜운이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마치 재석에게 조언을 구하는 듯했다. 그리고 작은 입술이 떨리며 말했다. 나는 이미 아빠랑 엄마가 있어. 그 순간 지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혜운이는 선택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대신 그녀는 사랑의 끈을 선택했다. 민호는 지원의 어깨를 두드렸다. 가야 해요. 지금이 아니면. 지원은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보았다. 김준호와 엘레나가 현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차 안에서 혜운이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안녕 할아버지, 안녕 할머니, 사랑해요. 차가 멀어지는 동안 지원은 백미러로 검은 차들이 집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김준호와 엘레나는 여전히 현관에 서 있었다. 당당하게, 그리고 결연하게. 몇 시간 후 그들은 민호의 친구 집에 도착했다.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이었다. 민호의 전화가 울렸다. 형사였다. 세상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준호 씨 집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지원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혜운이는 잠들어 있었다. 작은 손에는 여전히 재석의 사진이 꼭 쥐어져 있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다. 불길 속에 진실이, 그리고 희생이 있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부산 외곽, 주택 화재로 노부부 사망. 방송사들은 단순 사고로 보도했지만 지원과 민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김준호와 엘레나는 혜운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지원은 텔레비전 앞에 망견자실한 채로 앉아 있었다. 눈물이 말을 새 없이 흘렀다. 혜운이는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직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죽음을 모르는 상태였다. 어떻게 3살 배기 아이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까? 지원 씨, 민호가 커피 2잔을 들고 왔다. 형사가 30분 후에 도착한대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김준호와 엘레나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민호 씨, 혜운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최 씨 가문이 체포되면 위험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들이 혜운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녀가 증거라는 것도.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혜운이의 신원을 합법적으로 정리하고 당신이 공식적인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혜운이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요. 재석의 불법 입양이 밝혀지면. 민호는 지원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비밀 무기가 있어요. 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재석이 남긴 또 다른 편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용이었다. 재석 형은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공증된 문서를 남겼습니다. 혜운이의 입양이 불법이었음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혜운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이걸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네, 형사가 도와줄 거예요. 그는 이 사건의 모든 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30분 후 형사가 도착했다. 서 씨는 40대 중반의 단호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서 형사가 말했다. 최 씨 가문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요? 지원이 물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혜은이의 입양 문제가 드러날 거예요. 아시죠? 불법 입양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지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혜은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녀는 무고한 아이입니다. 서 형사는 재석의 공증 문서를 읽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윤재석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좋은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음 며칠은 숨가쁘게 흘러갔다. 최 씨 가문의 회장과 임원들이 체포되었다. 뉴스에서는 부산 최대 환경 오염 스캔들로 보도했다. 김태우와 소피아의 살인 혐의도 추가되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혜은이의 신원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석의 불법 입양이 드러나면서 아동보호기관이 개입했다. 혜은이는 일시적으로 위탁가정에 맡겨졌고 지원은 법적 양육권을 얻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법정에서 지원은 눈물을 참으며 증언대에 섰다. 저는 3년 동안 혜은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남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혜은이를 데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혜은이를 구하기 위함이었고 우리는 그녀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했습니다. 아동복지 담당관이 반박했다. 법은 법입니다. 불법 입양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혜은이는 정식 입양 절차를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찾아야 합니다. 재판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다. 지원은 매일 위탁가정을 찾아가 혜은이를 만났다. 혜은이는 점점 야위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엄마, 우리 집에 언제 가? 혜은이가 매일 물었다. 지원은 강한 척하려 했지만 때로는 화장실에 숨어 울기도 했다. 혜은이를 잃는다면 그녀의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마침내 최종 심리날이 다가왔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호와 소방서 동료들, 그리고 놀랍게도 지원의 이웃들도 많이 왔다. 처음에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지원을 지지하고 있었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이 사건은 매우 특수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법 입양이라는 범죄 행위가 있었으나 동시에 아이의 복지와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지원은 손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판사가 계속했다. 고인이 된 윤재석 씨가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보내진 이 문서는 그의 행동에 대한 설명과 깊은 후회, 그리고 혜은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추고 재석의 편지를 들어 올렸다. 존경하는 판사님, 제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이 편지가 읽히고 있다면 그것은 제 불법적 행위가 드러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혜은이를 구하고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내 지원은 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실을 숨겼습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재석은 심지어 자신이 없는 미래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혜은이는 우리의 딸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혜은이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원과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법이 허락한다면 그것이 혜은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법정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때 법정 뒤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엄마, 모두가 돌아보았다. 혜은이가 위탁가정 담당자의 손을 뿌리치고 법정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곧장 지원에게 달려갔다. 엄마, 엄마. 혜은이가 지원의 품에 안겼다. 판사도 변호사들도 아무도 이 순간을 막지 않았다. 혜은이는 지원의 목을 꼭 안고 속삭였다. 나 집에 가고 싶어? 지원은 혜은이를 안고 울었다. 곧 갈 수 있을 거야, 우리 공주. 판사는 이 장면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혜은이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윤지원 씨에게 임시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정식 입양 절차는 6개월 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그동안 아동복지 담당관의 정기적인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원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혜은이를 더 꽉 안았다. 들었어, 혜은아, 우리 집에 갈 수 있어. 혜은이는 해맑게 웃었다. 그녀에게는 복잡한 법적 문제보다 엄마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많은 사람들이 지원에게 축하를 건넸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이웃 영숙이 다가와 사과한 것이었다. 미안해요, 지원 씨.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당신은 정말 좋은 어머니예요. 지원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혜운이가 행복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은 창밖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았다. 은행나무 잎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길가에 흩어져 있었다. 혜운이는 그녀의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지원의 생각은 재석에게 그리고 김준호와 엘레나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혜운이는 안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지원은 그들 모두의 꿈을 이어갈 것이다. 혜운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껏차가 부산의 바다가 보이는 도로를 달릴 때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혜운이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예쁘다. 지원은 미소 지었다. 그래, 정말 예뻐.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거야, 혜운아. 혜운이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보고 있지? 지원은 목이 메었다. 혜운이는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그녀는 강한 척했다. 응, 그들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혜운이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사랑해. 우리 가족. 그렇게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다. 피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으로서. 때로는 피보다 깊은 사랑이 존재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들 아닐까요? 당신이라면 세상이 등을 돌려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지원처럼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혜운이의 작은 손이 가리킨 진실은 세상이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만약 당신이 지원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에도 이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